1인실의 경우에는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90만원, 또 1인실의 경우에는 적게는 60만원부터 많게는 200만원까지 추가가 됩니다. 저는 직접 모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요양원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1, 2인실로만 운영되기도 하고 막 호텔 같은 시설에 이거 이용하려면 되게 비싸죠?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부담될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은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셔야 되는데 한 달에 얼마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생각은 해본 적은 없는데 한 그래도 100만 원 아래로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100만 원은 쓸 수 있어요? 100만 원까지는 그래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이 다 가셔야 된다면 200이잖아요. 너무 부담되는데요, 그거. 그쵸. 요즘에 요양원들 월비용이 어떻게 되냐면 등급이 있고, 그러니까 시설 등급이 있는 상태에서 식사값이 한 4,500원 정도 한다, 그리고 간식은 한 2,000원 정도 한다라고 하면은 3인실, 4인실에 계셨을 경우 약 95만원 정도 됩니다. 95만원을 자녀가 매달 내야 된다라면 진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저 혼자서 95만원을 내야 된다? 이거 못 낼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조금 더 자녀가 낸다라고 가정을 하고 비용적인 얘기를 하자면 부모님들한테 기초연금이 나오죠. 기초연금이 대략 한 34만원, 35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여기 비용에 남은 비용 한 60만원 정도를 제가 얹어서 내야 되는 건데 60만원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를 기준으로 해도 제가 몇 년 후에는 직장이 없을 거고 저의 개인적인 어떤 노후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자녀들 결혼도 있죠. 또 손주가 생기면 손주들 용돈도 줘야 되죠. 또 저의 생활도 있잖아요. 저의 생활비도 충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60만원 정도를 부모님을 위해서 매달 언제까지인지도 모를 그 매달 써야 된다는 거는 진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여기에 최근에 지어지고 있는 요양원들은 1인실이나 2인실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럼 거기서 기초연금에 60만 원 정도 추가하신다 했는데 거기서 얼마나 좀 추가가 되는 부분일까요? 2인실의 경우에는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90만원, 또 1인실의 경우에는 적게는 60만원부터 많게는 200만원까지 추가가 됩니다. 저는 직접 모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요즘에 경기가 정말 좋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10만원 아니 몇만 원을 더 쓰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이제 배우자분 돌아가시고 나서 쭉 많게는 몇십 년을 아니면 몇 년을 혼자 사시다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요양원에 입소하시려고 할 때 사실 1인실에 계시면 누구나 좋다라는 거를 알지만 이런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게 참 이해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한평생을 그래도 혼자 살아오듯이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많은 어르신들이랑 같이 지내라고 하시면은 되게 또 싫어하실 수도 있고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고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입장에서 그래도 편안하게 잘 계시게 1인실에 모시고 싶지만 형편이 안 돼서 또 3, 4인실에 모시는 것도 경제적인 여력이 빠듯하신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요양원 공실도 만만치 않습니다. 요양원 입장에서도 운영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생기는 요양원들은 1인실로 운영되는 요양원들이 많은데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요양원 입장에서 보면 요양보호사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주는 수가는 사실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돈은 비슷한데 인건비 비중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수익성이 크게 악화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상급 병실료로 수익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도 좀 있고요. 또 여기에 1인실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보호자분들도 만족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요거는 바로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도 1인실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요양보호사나 직원들이 근무함에 있어서도 1, 2인실 어르신을 돌보는 게 에너지 소모가 덜하기도 합니다. 1, 2인실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게 오히려 에너지
나머지 효율적인 부분으로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실 3인실이나 4인실에 계신 어르신들은 서로 간에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생활 습관이 서로 달라서 생기는 마찰이 있거든. 이거를 해결하는 게 사실 더 에너지 소모가 크죠. 그래서 1인실, 2인실에 계신 어르신들을 돌보는 게 훨씬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1, 2인실을 이용을 하실 수 있게 부모님 배려를 하려고 하면은 보호자분께서 경제적인 여력이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보호자분이 경제적인 여력이 있거나 부모님이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모님 연금으로 월비용을 충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어떤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분해서 그 비용으로 요양원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찌됐든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자녀들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질 수 있겠네요. 맞아요. 아마 저희 또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자녀들한테 다 주지 말고 어쨌든 요양원이라는 시설을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혼자 된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부부가 둘이 같이 사는 경우에는 건강한 배우자가 좀 아픈 배우자를 돌보면서 함께 생활할 수 있지만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혼자 생활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아프게 되면 자녀한테 기댈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양원에 가야 될 비용을 좀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또래들은 자녀에게 재산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노후의 요양원 비용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요양원 문턱이 조금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재산이 없거나 자녀가 형편이 어려우면 요양원 오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어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요양원에 오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요양원에 온 게 정말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양원도 경제적인 여력이 없으면 이용할 수 없을 만큼 문턱이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도 요양원에 올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